주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나라의 역이다 라고 해가지고 주나라의 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역이 바뀔 역이죠. 바뀔 역.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결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나에 대한 탐구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나라의 역이다. 주나라에서 발생한 이 바뀌는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의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역하면 지금도 이게 미신과 함께 결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음양오행하고도 음양가하고도 합쳐지거든요. 근데 아직 합쳐지기 전에 순수한 주역의 모습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역을 바뀔 역이다. 그러니까 체인지. 세상이 체인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이 체인지에 대한 이거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죠. 의 산물이다. 아직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신앙, 혹은 뭐 종교,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이 이 역할을 대신하죠. 인간의 합리성, 이성을 가지고서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과학에 이것을 맡기게 되죠. 아직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잖아요. 중국에서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인간의 이성적 합리성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탐구해 보고자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바꿀역, 주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팔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팔괘라고 하는 건데요. 팔괘가 뭐냐면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개 나눠지고, 뚫린 거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1, 2, 3, 4, 5,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가 빠졌는데, 하나가 또 이게 있겠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해서 팔괘거든요. 근데 요 밑에다가 이거 하나를 더 달아요. 이걸 하나를 더 단다. 요 밑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수가 총 몇 가지가 되냐면 8 곱하기 8 해가지고 총 64개가 나와요. 64개의 괘가 나오죠. 이걸 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괘.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음과 양을 뜻합니다. 이게 쭉 있으면 이게 남성적인 걸 상징하는 거고요. 뚫려 있으면은 이게 여성적인 걸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세 개는 위에는 하늘, 밑에는 땅, 가운데는 사람, 뭐 이런 걸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걸 두 개를 붙였잖아요. 요 앞에 8가지, 뒤에 8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붙였으면은 요게 이제 짝대기가 음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양이 될 수도 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진법으로 하나 둘 이렇게 표현하니까는 총 몇 가지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되잖아요. 64개에다가 6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84개가 나오죠. 이거 효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84개의 뭐예요? 이게 384개의 해설이 붙는 거예요. 해설이 붙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주나라의 변화, 주나라에서 발생한 세상 삼라만상의 변화의 어떤 근원을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파악해보고자 했었던 점괘다.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하면 384개의 타로카드 비슷한 거예요. 타로카드.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타로카드 뽑아가지고 타로카드에다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 384장의 타로카드를 갖고서 세상 삼라만상의 변화를 표현해보고자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과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죠. 허무맹랑한 얘기고, 세상이 얼마나 다양해요. 세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인구만 80억이에요. 인구만 80억이라고요. 384개의 효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MBTI도 마찬가지예요. MBTI가 뭐예요? MBTI도 인간을 16가지인가요? 4, 4, 16. 16가지로다가 표현을 하잖아요. 16가지 성격밖에 없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다.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잡한 세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해보고자 했었던 것은, 지금 오늘날의 과학의 관점으로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음양가랑 합쳐져가지고 복잡한 어떤 그 사상으로 어떤 복잡한 어떤 나름대로의 논리 체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과학계 관점으로 봐서는, 현대 과학의 관점으로 봐서는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이 과거 신앙과 종교로부터 그래도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페노메나, 우리 현상이라는 것이 있으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서양에서는 이걸 페노메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페노메나가 있는데, 이 페노메나에서 이걸 추상화해가지고 본질을 뽑아내잖아요, 본질. 네? 본질, 이걸 이제 서브스탠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노메나에서 현상을 뽑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뭐예요? 어떤 법칙화하는 거죠, 법칙. 어떤 이치를 파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이성적인 사유 방식이죠. 귀납을 통해서 연역을 끌어내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의식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이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인간이 이 페노메나 현상, 복잡한 현상을 추상화시켜서 이해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주역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384개의 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삼라만상을 384개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겠죠. 현대 과학의 입장으로 봐서는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세상을 추상화해가지고 나름대로 복잡한 현실의 이 변화, 체인지하고 있는 이 변화의 프로세스를 뭔가 이해해보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었었다. 과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인간의 이성적 산물로서 이 팔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삼라만상을 이해해보고자 했었다. 요런 데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주역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